우리 대입 설명회 지난달에 김범재 장로님께서 해주셨고요. 이번 달에 또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고등부 선생님이시고요. 우리 고3에 맡고 계시고 학교에서도 3학년 맡고 계십니다. 메탄고 국어과 교사시고요. 3학년 부장 지금 메탄고에서 담당하고 계시고 그 전에도 많은 학교에서 입시 지도를 하셨고요. 지금도 입시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수원시 경기도에서 대학 입학 진학 지도 리더로서 또 여러 학원이나 또 현장에서 입시 전문 컨설팅 많이 해 주시는 우리 정도현 장로님을 모실 텐데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네,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화면을 공유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 화면 공유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떨린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요. 대입 환경이 좀 바뀌고 있어가지고, 전형별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제 제가 자료를 준비를 좀 해봤고요. 음, 너무 이제 배경 지식도 다르시고, 학년도 1, 2, 3학년이 좀 달라서 1학년이랑 2학년에 조금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준비했다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대학 입학 전형은 4년 예고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작년, 올해 중3부터는 수능도 바뀌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내신 성적 반영도 달라진다. 뭐 이런 거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게 이런 법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 막 부랴부랴 막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지금 중3부터는 또 어떤 식으로 대입이 약간 또 더 바뀌어질지는 좀 기다려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3학년 같은 경우도 각 대학별로 어떤 전형에서 무슨 과를 몇 명 뽑을지 이런 걸 모집 요강이라고 하는데 그게 5월 말에나 돼서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 A 대학의 뭐 국어국문학과가 몇 명 뽑는다. 이거는 작년 자료는 있지만 올해 자료는 아직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의대 정원 이제 신입생 늘리는 건데 그거를 지방에를 몇 퍼센트 보내고 수도권은 몇 명 보낼지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뭐 수시로 몇 명 뽑을지 정시로 몇 명 뽑을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그게 이제 결정이 되면 5월 말에서부터 6월 사이에 대학별로 정리된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겠죠. 그럼 좀 더 대입 준비가 더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어머님들 다 어머님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어머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대입 전형은 크게 수시 모집이랑 정시 모집이 있죠. 그래서 수시 모집은 9월 달에 6개까지 그러니까 원서를 4년제 대학 원서를 6장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6개 대학을 쓰는 게 아니고 6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은 대학이더라도 전형이 다르면 원서를 2장, 3장 쓸 수 있기 때문에 6장을 쓰는 거고요. 전문대는 뭐 무제한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12월에 수능 성적을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가군 하나, 나군 하나, 다군 하나 세 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합격을 하면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원을 하더라도 나중에 다 이렇게 밝혀져 가지고요. 이제 합격이 취소되거든요. 그래서 수시 합격하면 정시 지원이 불가하고 이 합격은 추가 합격한 것도 안 되고 합격해서 연락을 받았는데, 아, 저는 그 대학 안 가요 하고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합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시에 지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수시에 합격한 사례가 있으면 정시 지원이 안 된다. 이게 이제 법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가장 큰 틀이고요. 어, 수도권을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좀 기억하기 쉽게 이제 생각하시면 수시 모집이 한 65%고 정시 모집이 35%거든요. 인서울로 가면은 한 37%까지 정시가 좀 늘어나고 수시가 좀 더 줄어들긴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 의자가 10개가 있는데 한 6개 이상 수시에서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시는 한 3개 조금 넘게 근데 이제 수시 모집은 그래도 재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지만 정시 같은 경우는 저희 때 같은 경우도 뭐 재수 삼수생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즘엔 N수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재학생보다는 N수생이 엄청나게 대거 정시 모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좀 이렇게 높은 등급을, 이렇게 수능이라는 것 자체가 전국에서 내가 그 시험 몇 등인지를 해서 등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N수생들이 이제 수능을 보니까 정시에서는 높은 성적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좀 어렵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고3이 역대 최저였어요. 엄청 숫자가 제일 작은 고3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뭐 우리는 뭐 그냥 대학 가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러니까 수능을 지원할 때 고3이 32만이었는데 역대 최고 많은 N수생이 들어온 거예요. 16만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2대1 정도, 그러니까 재학생 2, N수생 1. 근데 이 N수생들이 거의 상위권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그 정시 모집에 한 3개 반 있는 의자를 재학생들은 하나 가져가기도 되게 힘든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데 그 의대 정원 확대 때문에 저희 학교가 수원에 있는데 제 옆에 삼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에서도 수능 특강을 풀고 있다. 이런 소문이 들리고 어, 직장인 의대반이 야간에 생겼다. 그래서 이제 이 정시 모집에는 엄청나게 이제 그 어,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재학생들한테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의대 인원이 한 5, 6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뽑는다고 예상을 하니까 그 당시에는 더 정시보다는 수시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음, 이 수시 모집을 가져오면요. 그 아래 칸을 보시면 수시 모집은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 이렇게 이제 크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 전형을 또 10개 의자로 봤을 때 교과 전형이 한 3개, 종합 전형이 한 5개 정도, 논술 하나, 뭐 실기 하나, 이 정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랑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제일 많이 뽑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인원이 좀 더 많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제 교과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그냥 내신 성적을 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1학년 때서부터 시험을 1차 지필, 2차 지필 해서 1학기 때 한 번, 2학기 때 한 번 이제 성적이 나오는데 그 성적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지만 내신 성적만 100% 무조건 내신 성적만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 내신 성적에 아니다. 우리는 애들이 진짜 똑똑한지를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면접을 넣은 학교도 있고 아니다. 이 친구들이 정말 진로와 관련돼서도 학교 생활 충실히 했느냐라고 해서 성적이랑 학교 생활 기록부, 생기부, 서류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요걸 같이 보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학의 목표는 무조건 이제 똑똑한 친구, 성적이 좋은 친구를 뽑는 게 대학의 1순위 목표이기 때문에 똑같은 성적 중에서도 더 잘하는 학생들을 뽑는 게 이제 대학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직접 보고 면접으로 뽑던가 생기부를 봐서, 예를 들면 굉장히 서울에, 강남권에 학력이 굉장히 우수한 고등학교에서 2등급인 친구랑 예를 들면 뭐 저희 학교는 좀 모의고사를 좀 못 보고 성적이 좀 낮은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 이런 학교의 2등급이랑 대학에서는 똑같이 2등급을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등급을 보지만 서류를 통해서 이 친구의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이 학교 수준이 고등학교 수준도 어떤지 이런 거를 조금 보는 거죠. 그런데 서울 안에 있는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점점 성적이랑 그 생활기록부를 같이 보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 랩런트들한테는 좀 부담이 됐죠. 내신 성적도 준비하고 학교 생활도 좀 챙겨야 되니까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교과 전형은 4, 11, 23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4%가 1등급, 11%까지가 2등급, 23%까지가 3등급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 뭐 성적 받는 거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100명 중에 4등 안에 들어야 1등급이고요. 100명 중에 11등 안에 들어야 2등급입니다. 그런데 2학년이 되면 그 과목 선택에 따라서 100명도 안 되는 과목이 나오거든요. 60명이 그 과목을 선택한다. 그러면 1등급 숫자는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학교 안에서 등수를 매기는 거긴 하지만
학생 좀 교과 전형에서는 그래도 한 3등급 정도까지가 좀 유의미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4, 11, 23 요 정도를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를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안 보고 내신 성적만 보겠다. 그럼 내신 성적 그 커트라인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근데 수능 성적도 보겠다라고 하면 수능 성적 맞추는 게 어렵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약간 이렇게 낮아지는. 그래서 최저 학력 기준 적용에 따라서 내신 성적 그 합격선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원을 하면 되고요. 학생부 정성평가,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보는 학교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가지고 학교 생활을 막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출결도 좀 챙겨야 되고요. 학교 안에서 그 교과 시간에 국어 시간인데 맨날 수학한다던가 뭐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학들에서 요구하는 생기부 내용이 엄청 기준이 높지가 않아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그 과목에 맞는 활동을 한 거, 요런 걸 보기 때문에 그 수업 시간에 얼마나 성실하게 했느냐.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성실히만 해도 생기부에 이제 선생님들이 막 적어주시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된다. 요런 거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을 준비하려면, 무엇보다도 뭐 정말 교과 성적 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모든 과목에서 수행평가를 40% 이상 거의 이제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수행평가도 되게 꼼꼼하게 챙겨야 되고, 좀 이제 아이들이나 어머님들이 좀 놓치기 쉬운 게 이 수능과 달리 내신 성적은 문제 출제자가 그 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신 대비 반에 학교 주변에 이제 학원을 막 다니는데 오히려 학원을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수업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문제 출제자가 어떤 수업을 했는지 요거를 이제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1, 2학년 때부터 수능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수능 준비는 나는 교과 내신을 너무 안 나와서 내신 버려서 정시해야 돼. 이런 기준이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시는 너무 뚫기가 어렵고 수시에 가기 위해서 저희는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1, 2학년 때서부터. 그리고 학생부 정성평가랑 면접 적용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교과에 맞는 활동에 성실히 참여해라.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 그 교과와 관련된 학생부 그 특기사항을 모든 학생들을 다 적게 되어 있거든요. 고등학교는. 근데 그 학생이 수행평가라든지 그 교과 시간에 했던 활동을 성실히 했으면 그거를 선생님들은 굉장히 좋아하면서 잘 적어주세요. 그래서 해당 교과에 맞는 활동을 하는 거를 대학에서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면 제발 이제 입사관들이 와서 영어 시간에 제발 그냥 영어를 했으면 좋겠다. 국어 시간에 국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그 수업 시간에 그 수업에 맞는 활동을 하면 된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제일 많이 뽑는 이제 종합전형인데요. 종합전형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평가해서 학생을 뽑는 전형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거를 보느냐? 학업 역량,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진로 역량, 학과와 관련된 활동들을 얼마나 했느냐? 그리고 공동체 역량, 인성이 얼마나 된 학생이냐? 요 세 가지를 이제 보는데 학업 역량은 당연히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합 전형임에도 학업 성적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활동을 열심히 했으면 시험도 잘 봤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신 성적이 또 중요하고요. 되게 이제 진로 역량에서는 여기 첫 번째 줄 보시면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을 본다라는 건데요. 지금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이 예전에는 저희는 정말 라떼는이죠. 그냥 과목이 정해져 있어서 그냥 1학년에 들어야 될 과목 정해져 있고 2학년 때 들어야 될 과목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다 과목을 선택해서 학생들이 듣잖아요. 고교학점제라고 해서 더 많이 선택권이 더 자유로워졌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에서는 이 친구가 되게 사실 좀 공부하기 쉬운 과목들만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공대 계열 뭐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이 친구가 뭐 사회문화나 윤리와 사상보다는 뭐 물리라던가 수학이라든가 이런 과목들을 선택하는 것을
희망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진로와 관련된 과목들을 선택해 가는 거, 요런 것들을 보고 두 번째를 보시면 여기도 또 성적이 들어갑니다. 전공과 관련된 교과의 성적을 또 봐요. 그래서 내가 학생이 이과 계열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국어, 영어 성적보다는 수학, 과학 성적이 그래도 좋은 학생을 뽑고 싶다라는 거죠. 내가 문과 계열이면 그래도 사회나 국어나 요런 과목의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뽑고 싶다. 그래서 교과 성적이 학업 역량에도 들어가고 진로 역량에도 학업 역량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서 성적 관리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관련된 학과와 연관된 과목의 성적을 잘 관리하는 것,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학생부 종합에서도. 네. 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리하면 교과 성적, 그리고 요 학생이 어떤 과목을 하여 왔나, 그리고 성적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계속 좋아지는 학생은 너무 좋죠. 열심히 했구나. 정말 상승했다. 점점 하락한다? 그럼, 좀 왜 성적이 계속 떨어지지? 뭐, 이런 거. 떨어졌는데도 또 다시 올렸더라. 뭐, 이런 이제 변화를 좀 보고요. 교과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성적은 뭐 예를 들면은 내신 성적은 3등급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학교가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신 등급 받기는 힘든데 이 친구가 3등급이지만 굉장히 수학적인 역량이 뛰어난 학생이다라고 하면 그 담당 교사들이 그 특기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놓거든요. 이 학생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수업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놓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정성평가하는 거죠. 이 학교는 되게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이 친구는 내신 성적은 조금 떨어지지만 요렇게 능력이 있는 친구구나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일수록 학생의 학업 역량에 중점을 두고 많이 평가를 하는데요. 요건 이제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해서 내신 성적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을 엄청 많이 막 너무 힘들게 막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성실하게 해라. 그래서 지금 봉사활동이 교내 봉사활동만 인정되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막 교외 활동 막 100시간 하고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아니라 학교 안에서의 봉사활동만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막 봉사활동 학교에서 이제 교내 봉사활동을 많이 열어줬는데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자원해서 봉사활동 많이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청소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요. 봉사활동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 학생들 모집하는 게 학교 입장에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봉사활동 하나를 선택해서 그 활동을 성실히만 해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게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인사만 잘해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요즘 아이들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자기 수업에 들어가지 않는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반에 들어오지 않는 선생님은 한테는 인사를 잘 하지 않아요.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학교 안에서 계속 마주쳐도 선생님들은 아시거든요. 우리 반에 들어온 선생님한테는 인사를 하고 아는 척을 하고 그런데 학교에 있지만 우리 반에 들어오지 않는 선생님들한테 인사도 하지 않는 왜냐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정말 인사만 잘해도 선생님들은 그 학생이 정말로 너무 예쁘고 정말 이렇게 교사들은 늘 사랑을 갈구하거든요. 관심을. 그래서 학생들이 인사만 잘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학년의 경우는 과목 선택할 때 주요 대학에서 이제 그 서울대 입학처 아니면 뭐 연세대 입학처 이런 데 들어가면 핵심 권장 과목이라는 것들을 제시해 놨어요. 그래서 요런 그런 과목들을 이렇게 인지해서 우리 아이가 컴퓨터공학과를 가고 싶으면 뭐 무슨 수학에서 확통을 같이 듣는 게 좋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면서 과목을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전에는 자소서가 있는데 올해부터 이제 자소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소서가 없어서 대학교는 너무 이 아이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자소서가 없어서 되게 답답해하는데 그래서 뭘 많이 보냐면 1학년, 2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쓰는 종합의견을 좀 되게 많이 꼼꼼하게 참고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종합의견을 약간 추천서처럼 이제 쓰고 계세요. 그래서 1, 2학년 담임 선생님들과의 어떤 관계도 좀 중요한 것 같다. 막 선생님들한테 엄청 잘 보이려고 노력해라. 이런 건 아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사만 잘해도 선생님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학생들을 막 이렇게 하트로 보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이렇게 웃으면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그런 학교 생활을
학교 생활 성실히 하는 게 다 이제 이렇게 어필이 된다. 네. 그리고 독서 활동 상황이 그 생기부에 들어가는 난은 있는데 그 독서 활동 상황이 대학으로 제공되지는 않아요. 올해부터. 근데 이제 입사관들이 말하는 것은 이게 제공되지 않아서 더 좋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항목에서 독서를 확인한다. 이거는 모든 대학의 입사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학에서는 되게 똑똑한 친구를 뽑는 게 목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배운 공부를 했으면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깊이 있게, 그러면 관심 있는 책도 좀 찾아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에서 자기 활동과 관련된 독서 이력을 녹여내는 것이 조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라가 아니라 좀 필요한 책들을 활동 속에서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환경 문제와 관련돼서 학생들한테 반학생들한테 발표하는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환경 문제에 대한 발표를 했음 이런 게 아니라 환경 문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 후 어떤 책에서 무슨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한테 발표하였음 이렇게 하면 그 독서 이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독서 이력들이 녹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대학에서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대학에서 과목에 맞는 활동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수학 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는데 국어 시간에도 수학 교사 내용이 들어가 있고 수학 시간에도 수학 교사 내용이 들어가 있고 영어 시간에도 수학 교사가 되고 싶어서 이런 내용만 계속 들어가 있으면 이 친구가 정말로 국어를 잘하는지 수학을 잘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과목에 맞는 활동을 해달라라는 게 이제 대학들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원래 수능 최저를 거의 안 봤거든요. 학생부만 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생님들께서 학생부를 정말 이제 되게 잘 써주세요. 상향 평준화가 돼서 학생부만 봐서는 이 친구가 정말로 잘하는 학생인지 대학에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어, 정말로 또 똑똑한 친구들을 뽑고 싶어서 수능 최저를 걸어놓은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일수록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평상시 수능 준비가 늘 병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논술 전형인데요. 이제 논술 전형은 워낙 적게 뽑기도 하지만 합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한 3%, 뭐 3,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명이 지원하면 한 3명 정도가 붙는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논술과 관련돼서는 정말 이제 인문 논술, 수리 논술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이제 뭐 인문 논술에서도 글을 막 잘 쓰면은 인문 논술에 합격 가능성이 있냐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인문 논술은 글을 잘 쓰는 걸 본다기보다는 논리력을 많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언어 논술에 도표 해석이 있는 논술이 많고요. 언어랑 수리랑 같이 보기도 하고 통계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이 학, 이 인문 논술이라고 해서 뭐 글을 잘 써서 인문 논술에 유리하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수리 논술도 수학이랑 수학만 보는지, 수학이랑 과학을 보는지, 국어도 활용하는지, 이런 그 대학마다 논술 유형을 봐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 논술 전형은 그냥 이제 이거는 이제 발표된 거예요. 인문 논술은 독해력하고 요약하는 거, 그다음에 지문을 비교해서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수리 논술은 수학, 과학, 교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보도의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이제 보면 논술은 좀 단시간에 준비해서 합격한다기보다는 원래 잘했던 친구들이 붙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다른 데 다 관심이 없는데 나는 수학만 좋아해가지고 수학을 되게 잘한다. 이런 친구들이 합격한 사례들을 많이 봤고요. 인문 논술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보다는 좀 더 이렇게 그 객관적인 논리적인 글을 좀 더 빠르게 분석하고 요약하고 좀 약간 분석적인 친구들이 좀 이렇게 합격한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이제 질문은 논술 전형 준비해야 되는데 학원을 다녀야 되냐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학원에 다닌다고 해서 다 붙지 않고
또 학원에 안 다닌다고 해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학원 수강 여부에 이 논술 전형에 합불이 달려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안내하기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런 독해력이라든지 고도의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잘하던 친구들이 학원 수강을 통해서 좀 기출 문제나 이런 걸 통해서 연습하는 그런 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근데 너무 기초가 없는 친구들은 오히려 수능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학도 이제 수리논술도 수학 문제 푸는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막 이제 수능 준비하면서 결국은 이제 논술 준비가 되는 거고, 인문 논술 같은 경우도 국어 비문학 지문 공부를 많이 하면서 독해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논술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능 준비를 꾸준히 평상시에 해라.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이제 조언을 하는데, 학생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또 학생을 만나서 이제 좀 가이드를 좀 해주는 편입니다. 네. 아, 네. 좀 막, 이렇게 막 급하게 또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이어가지고요.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이를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수시와 정시가 있다. 정시는 조금 어려워서 학교 생활에 충실히 하면서 수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수시에서 제일 많은 자리는 교과와 종합이 있다. 교과는 내신 성적, 그 다음에 생기부도 좀 챙겨야 된다. 종합 전형은 생기부를 많이 챙기면서 교과 성적도 챙겨야 된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평상시 공부가 꾸준히, 그러니까 수능 준비는 어떻게 보면 평상시 공부가 해당되는 거거든요. 평상시 공부가 되게 중요해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 지금 이제 입학 설명회들을 가면은 왜 올해 고3을 맡았냐, 뭐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올해가 지금 대입 환경이 너무 좀 큰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작년의 입결이랑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의대 정원 확대 때문에 N수생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가 지금 관건이에요. 그래서 정시 전형은 더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수능 성적 받는 게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워진 거죠. 말 그대로 최저 기준이었는데 최저 기준만 맞춰도 정말 합격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이 좀 놓여 있어서 지금 학생들 1학년 때서부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4월에 내신 성적 시험을 보면 3월 말부터 아이들이 이제 1차 지필평가 준비를 해요. 그럼 3월 첫 주부터 3월 셋째 주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냐? 요때는 이제 수능과 관련된 모의고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모의고사 준비하다가 내신이 되면 내신 준비를 했다가 내신이 끝나면 또 모의고사 준비를 했다가, 그러니까 그 약간 중간중간에 그 계획을 잘 세워서 수능 준비하다가 내신 준비하고 수능 준비하다가 내신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평상시에 꾸준히 자기 실력을 쌓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대학별로 이제 무전공 선발 규모도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그 입시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굉장히 빠르게 반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전공 선발을 확대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무전공으로 100명을 뽑았으면 이 100명이 대학교에 다 들어가서 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겠다라고 해도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과들을 언제든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무전공 선발 규모 확대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모 대학에서는 서울 중위권 정도 대학이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인문과학대학을 거의 이제 없애겠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국어국문학과 출신이어서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국어국문학과, 영문과 이런 데 학생 모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과학 계열도 수학학과, 화학학과 이런 데 뽑지 않겠다. 우리는 다 실용적으로 컴퓨터공학을 되게 많이 뽑고 인문 쪽에서는 미디어 쪽을 많이 뽑겠다. 왜냐하면 그런 자연은 정말로 똑똑한 몇 명만, 소수의 인원만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취업이 잘 되는 학과가 있으면 그 학과의 인원을 굉장히 많이 늘려서 뽑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전공 선발이 확대되면
이 무전공 선발이 확대되면 다른 과 입결이 어떻게 될지, 무전공 선발의 입결은 어떻게 예상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고민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좀 입시 지도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진로 선택에 대한 압박에서는 조금 자유로워지는 거죠. 지금 이제 1학년 때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선생님 저는 꿈이 없는데 꿈을 하나 결정해 놔야 될까요? 그러니까 꿈을 선택해야 되는 압박을 많이 받아요.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에서 진로 아까 전에 진로 역량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학과를 얼마나 준비했는지를 평가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빨리 가고 싶은 학과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런 다급함을 학생들은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런 압박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면서 그래도 학생들이 나는 좀 더 문과인지 좀 더 이과인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좀 큰 계열 적합 정도에 맞춰서 준비해도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요거는 좀 그 학생 랩런트들이 좀 숨통이 트이는 부분도 좀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올해 작년에는 없었던 서울 상위권 대학에서의 수능 최저 기준이 더 많이 실시되고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 준비가 매우 중요해졌다. 라는 거고 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그러면 수능 준비 안 하니까 나는 무조건 내신 성적만 준비하겠다라고 하는데 정성평가 학생부도 보는 대학 상위권 대학은 학생부도 보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막 하면 안 된다. 시험만 잘 보고 정말 좀 이렇게 교사로서는 되게 얄미운 학생들이 있는데 너무 머리가 좋아서 내신 성적은 공부해가지고 내신 성적은 굉장히 잘 따거든요. 근데 다른 활동은 하나도 안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 자기는 교과로 가면 되기 때문에 학생부는 준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 이제 안 되면 뭐 정시로 가면 되죠. 뭐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상위권 대학일수록 그런 학생들을 좀 이렇게 좀 학교 생활에서도 성실한 학생을 보려고 학생부 종합에 대한 평가를 되게 이제 늘리고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막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조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건데 킬러 문항이 배제시켜라라고 했는데 수능이 오히려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킬러 문항은 없는 대신에 좀 고난도 문제가 좀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항상 기초, 개념이 되게 확실해야 되고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많이 학교에서 강조하고 있고요. 또 요거는 하나 더 제가 덧붙이는 건데, 작년부터 대학 설립 운영 규정 일부 개정이 돼가지고 대학이 약간 이제 학사 운영에서 약간 좀 제재받는 것들이 있었는데 학과를 신설하거나 학생 선발하는 것에서의 어떤 자율권들을 되게 확대해 줬어요. 대학에서 마음대로 뽑아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컴공이 100명이면 100명 다 전공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4년제 대학 같은 경우는 2학년 때부터 전과가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과의 학년 제한이 폐지돼서 아마 뉴스나 이런 데서 1학년 때서부터 전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접하셨을 텐데, 학년 제한이 폐지돼서 국어국문학과로 들어갔는데 1학년 때 그냥 컴공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숙지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게 좀 더 유리할지를 잘 변별해가지고 준비를 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은 수능에서 이제 과목 선택도 되게 자유로워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과탐 선택한 친구들이 문과 침공 그래서 문과를 다 지원할 수 있고 문과 선택한 사탐 선택한 친구들은 그 공대 못 갔었거든요. 근데 올해까지는 좀 남아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더 많이 거의 이제 그 규제가 없어질 거기 때문에 제가 사회문화를 선택하고도 수능 때 컴공을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고민되는 것은 아까 그 전체 10자리 중에서 한 의자 10개 중에서 하나가 실기 전형에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기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되게 이제 고민이 많은 게 합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실기가. 근데 이제 전과가 학년 제한이 폐지되면 그냥 일반 학과로 들어가서 또 예체능 이제 한 자리인데 이걸 은미체로 나누면 그 자리가 더 좁아지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 실기 전형으로 준비시킬지 아니면 정말로 일반 학과를 가서 실기와 관련된 학과로 갈지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 이렇게 이런 이렇게 변화가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부 교사이면서 학부모기도 해요. 그래서 좀 되게 긴장되고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면도 있는데, 제가 이제 학부모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이제 학부모 세미나니까 같은 이제 거의 이제 동년배나 좀 후배들도 있고 언니 오빠들도 있을 것 같은 그 비슷한 나이 또래 이제 학부모님들일 텐데, 어,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랩런트들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커요. 왜냐하면 지금 그 공부에서 요구하는 그 능력, 되게 집중력, 독해력, 막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랩런트들은 아기 때부터 메시지를 듣고 정리하고 토ром해온 경험이 있는 랩런트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사회에서 요구하는 우리들이 준비해야 되는 능력이 다 여기에 있어요. 집중력, 정말 요약하고 표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중학교, 고등학교 돼서 너무 공부하기 싫어. 그래가지고 성적이 막 공부를 안 했다 할지라도 공부를 시작하면 언제든지 잘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아기 때부터 많이 이렇게 축적되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제가 느낄 때는 정말 예배를 이 정도 드리면 정말로 공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학부모, 그러니까 엄마로서 우리 랩런트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교사로 있으니까 제일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얘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너무 아는 게 없어서요. 어느 학원을 보내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가는 거는 좋은데, 학원을 가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학원에 가서도 결국은 스스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죠. 아유, 선생님, 뭐, 스스로 공부하면 얼마나 좋아요. 막, 공부 안 하니까 학원을 보내죠. 그것도 맞는데, 결국은, 어,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랩런트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저희가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할 수 있는지는 또 좀, 부모로서의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왜 공부 안 하니? 이런 거를 이제 특히 랩런트들 제일, 그 고등학생들은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하고 있어도 랩런트들은 말하지 않아도 놀고 있어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내일 시험인데 놀고 있으면 저희 막 속이 막 천불이 나잖아요. 그래서 막 잔소리하고 싶어도 이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힘든 건 없니? 공부를 어떻게 하면은 좀 공부할 때 엄마가 어떤 걸 도울 수 있을까? 아니면 뭐 교회 선배들의 도움을 좀 받아볼까?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랩런트와 부딪히지 않으면서 랩런트의 마음을 열고 공부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좀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늘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상시 삶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거 전 써줬는데 저도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좀 저희 엄마 아빠들도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 랩런트들이 휴대폰을 내려놓을 수만 있으면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제할 수 있으면 공부할 수 있는데 이 휴대폰은 정말 이렇게 중독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말로 5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없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휴대폰 자기 전까지 막 이렇게 휴대폰 보고 있는 시간은 제가 막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랩런트들이 정말 잠깐 내려놓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힘을 기를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좀 부모로서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다 이제 이렇게 영적 서민 되면 된다고 했으니까 좀 기도하면 돼. 이렇게 하고 공부에 관심을 안 기울여 주시면 안 되고 오늘 저희 담임 목사님이 고등부 오셨는데 기도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물어보셨는데 이제 예배요 그랬더니 공부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물어보셨는데, 예배도 중요하고, 공부도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것도 챙겨주고, 또 공부만 하면 되냐? 너 이제 고3이니까 예배는 드리지 말고 공부만 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 이건 이제 저희가 늘 빨간불을 켜고 스스로에게 엄마로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애가 좋은 대학교를 가기를 내가 원하는가? 왜 우리 애가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는가? 이거는 제 질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말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부모로서 답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올해부터 고등부 교사를 처음 이제 인서에 와서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처음 이제 고등부에 왔는데 와서 깜짝 놀란 건
굉장히 그러니까 고등부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요, 고등부에. 그리고 요 선생님들이 되게 학업이나 생활에 대해서 되게 따끈따끈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고등부 선생님과 선배들이 의 조언을 우리 랩런트들이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수능 준비를 해가지고 대학교 간 선배들도 많아서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되게 이렇게 많이 상담해 줄 수 있는 선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랩런트들이 잘 이렇게 고등부 안에서 이렇게 응답받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최근에 들은 건데 토요학교 시간에 저희 아이도 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인데 핵심 듣고 또 학업 캠프에 이제 를 해서 교회에서 같이 공부하고 이런 랩런트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도 이제 잘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랩런트들이 좀 이렇게 학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좀 두서 없지만 여기까지고요. 혹시 또 이제 좀 이렇게 학생들마다 좀 또 되게 다르고 또 궁금한 것들도 학교 생활하면서 또 되게 궁금한 것들이 되게 다양한 게 이제 생기실 텐데 학교 선생님들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이렇게 뭐 편안하게 카톡 보내주시면은 그뭐 문의해 주시면은 또 고등부 안에서 같이 막 상의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답을 같이 또 찾아가면 되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은 네,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너무 수고해주신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장로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엔 평상시 삶이고 지금 있는 모든 조건을 전부 활용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수업, 지금 하고 있는 그 공부, 지금 와 있는 그 현장, 거기서 다 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거, 뭐 전략 짜는 거 너무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현장에 대한 절대 주권 인정하고 그 현장에서 바로 절대망대 세우면 된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다 찾아내고 누리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랩너트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간략하게 나눌 부분은 오늘 구역장 권찰 미션홈 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나온 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방향이니까 간략하게 개요만 전달 드리고 가능하시면 직접 메시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각지대, 재앙지대 세우는 절대 망대입니다. 재앙지대 망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탄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문제, 과거의 상처, 미래의 염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재앙지대로 사탄이 망대 가지고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살리도록 이 휘감의 망대 꺾어버려야 되겠죠. 사각지대 되어버려 있습니다. 그 망대 치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결국 뭐 하는 것이냐? 사각지대, 재앙지대 되도록 만드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망대를 치유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망대 세우는 건데 우리에게 주신 칠망대가 바로 그 절대망대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절대망대에 세우는 응답 이번 달에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절대망대 뭐겠느냐? 오직이 우리의 절대망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냐? 뭐 하는 교회냐? 오직 하는 교회다. 저는 행정 목사님 그 교육자님 시험 때 이런 얘기들을 한 번씩 해주시는데 그때마다 들을 때마다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전략 잘 짜고 행정 잘하고 행사 잘하는 교회 되지 말자. 그걸로 일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우리는 오직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우리는 우리 교역자들은 오직으로 일하는 팀이 되자. 우리 교역자들은 오직인 팀이 되자. 이렇게 얘기를 종종 하세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살 길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우리만이 답이 있고 우리한테만 모든 문제 해결이 있고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만 구원 있고 다락방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뭘 하자는 거냐? 그리스도 아니면 살 길 없고 그리스도 아니면 가능성 가망 없고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을 걸고 오직 하는 교회.
우리는 그 응답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일성, 재창조, 올 거니까 당연히 되어지는 유일성과 재창조 가지고 살리는 교회. 24, 25, 영원히 응답받고 그러니까 237 치유 서밋이 당연히 되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머리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교회에 절대 망되면서 고등부에 절대 망되는 줄이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도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등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절대 망대 세워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일 일부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흑암의 망대부터 무너뜨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을 두고 집중하는데 제한적 집중. 내가 다른 것 하지 않겠다. 나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바라보겠다. 나는 갈보리산 십자가만 바라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붙들 것이다.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 오직 할 것이다. 제한적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옵니다. 선택적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이 살아나는 원내스 집중 옵니다. 우리는 완전 복음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지역의 절대망대 세워지게 될 것이다. 내 업에, 내 현장에, 내 지역의 절대망대.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학교마다 절대망대. 이게 제 소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두고 현장에서 아침, 낮, 밤에 정시로 기도하면서 집중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부터 힘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니까 이 힘 가지고 사도행전 2장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맞다 틀렸다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가 좋다 나쁘다 말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장 다 죽어갑니다. 저희는 진짜 여기에 오직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체험하는 거죠.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현장에 전도문이 열려지더라고요.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 일어나고 현장 변화되더라고요. 여기에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증인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이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축복 가지고 있으니까 삼들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응답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2377 서밋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잘하고 행사 잘해가지고 237 다민족 모을 수 있느냐. 그런 거는 좀 죄송한데 기존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정말 많이 합니다.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챙기고 행사도 많이 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합니다. 현장 변화, 생명 살아나는 일,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뭘 하자는 것이냐? 다른 사람들 하는 그거 하자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집중하는데 정말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도행전 2장이 체험되죠.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237이 우리한테 복음 받아야 될 237을 하나님 우리한테 붙여주시고 복음 받아야 될 병든 자 붙여주시고 복음 아니면 답 없다 하는 랩런트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장에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고 일어나야 할 일들입니다. 이 절대망대 세우도록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달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신앙과 공부 이제 본격적으로 부딪히잖아요. 뭘 해야 되겠냐? 오늘 담임 목사님 오셔서 해주신 말씀 이거였습니다. 진짜 우선순위. 정말 우선순위에 담나야 된다. 그런데 또 행정 목사님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역시 성령께서 통하신다.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신다 생각 들었습니다.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학업을 시작하는 3월달, 여정을 시작하는 3월달 우선순위에 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랩런트 연장에서는 우리는 미션을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랩런트들과 함께하는 거죠. 동거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도 부탁드렸는데 선생님들께서 벌써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더라고요. 랩런트 불러가지고 같이 집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조금씩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 야식 같이 먹어라. 치킨 먹어라. 몸에 좀 안 좋을지언정 이때 역사에 일어났다. 영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 몸보다 일단 하면서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미션을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락방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랩런트가 전도가 무엇인지 보도록. 자, 오늘 진짜 우리 고등부가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우리 교회가 오직 하는 교회. 오직 하는 교회, 오직 하는 고등부, 오직 하는 전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 아시는 분들 다 많으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말들을 계속 많이 합니다. 바깥에서 이거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다락방 전도 흔들려고 되게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니 좀 당당하게 그걸 좀 대응을 하고 좀 뭐 이거 아닌 거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워낙에 좀 전도자 우리 목사님들이 그 속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좀 저는 어떻게 보면 답답하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단 누명 처음 쓸 때부터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당연하게 얘기해가지고 뭐 좀 싸우고 논쟁하고 이런 것보다는 복음 집중하자 이런 쪽으로 자꾸 가요. 그래서 좀 답답하다 이런 부분은 좀 그런 좀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오늘 2부 예배 때 보고 제가 좀 놀랐어요. 2부 예배 때 정말 빈자리가 없더라고요. 아니 2부 예배 때 봤는데 너무 꽉 찼어요. 2층까지. 근데 유 목사님 안 계셨잖아요. 유 목사님이 녹화해놓고 가셨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많이 빠질 건데 교회 나간 분들도 좀 있는데 가족 단위로 우리 고등부에서도 많이 지금 랩런트들 은혜 받는데 데리고 갔어요. 다락방 우리 나간다 하면서. 그래서 마음이 되게 아파요. 연락 좀 해가지고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나온다 만다 말고 지금 애들이 복음 있어야 사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쉬운 안타까운데 마음이 분명히 그래서 빈자리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예비가 진짜 오늘 정말 많이 오셨고 그러니까 유 목사님 안 계신데 끝까지 다 남아가지고 은혜 똑같이 받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오늘 언약 붙잡았어요. 우리는 오직 하는 교회. 진짜 우리는 오직 하자. 진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자. 우리가 개인과 단체 오직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리스도 오직 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오직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일을 위해서 다락방 전도운동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이 시대를 향해서 도전하는 거죠. 이 일에 우리 부모님들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런 싸움을 뭐 필요하면 우리는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들을 귀한 영혼들을 자꾸 빼앗아가는 사탄의 전략에 당하면 안 되니까. 근데 또 갱신할 거 있으면 또 갱신도 해야 되겠죠. 문제 만난 현장이 있으면 반드시 갱신하고 큐만 꺾어야 되겠죠. 사탄에게 틈을 주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영적 싸움도 해야 되겠죠. 근데 진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우리 후대들을 사탄이 너무너무 공격하잖아요. 오늘도 점심시간에 귀한 장로님 한 분, 이제 뵙고 같이 식사를 잠깐 했는데, 점심시간에 식당에서요. 예, 같이 얘기하는 내용이었어요. 미술학원, 만화 애니메이션 학원 하시는 귀한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같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전부터 이제 인사드리고 했었는데 그렇게 뭐 얘기를 해본 건 처음이었어요. 이 현장이 완전히 치유 현장이에요. 병든 사람 너무 많은 거야. 아이들이 학원 와 있는 아이들 중에 조현병, 우울증 없는 애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있는 친구들이 거의 상처가 이렇게 쭉 나 있대요. 나해를 아는 흔적들이. 이거를 누가 살릴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다른 논쟁하고 하는 거 다 뭐 필요하면 우리는 할 겁니다. 근데 아무도 이걸 안 하고 있고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지금 그 다락방 반대한다고 하는 인간들이 뭐 인간들이라고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다락방은 마귀 얘기 너무 많이 한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 용서하신 그거 얘기해야 되는데 다락방은 마귀 얘기는 너무 많이 한다. 마귀 신학이다. 뭐 이러면서 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다락방 공격한대요. 우리는 그리스도 삼직 다 얘기하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다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보혈, 저도 얼마나 얘기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왜 마귀 얘기 안 할 수 없느냐? 우리 후대들을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렇게 영적 문제 빠뜨리고, 이렇게 자해하도록 만들고, 우울증 시달리도록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지금 지금 우리 하고 있는데 전화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이 현장 살리겠냐?
이 현장 살릴 다른 답이 있냐고요. 이 현장에 진짜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그리스도 오직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절대망대 세우는 귀한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힘, 다른 은혜, 다른 응답 주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부모님들께, 우리 선생님들께 시대 살릴 증거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허락해 주옵소서. 재앙 막는 오직 한 길 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그리스도만 말하고 전달하고 나타내므로 그리스도만 붙잡음으로 우리 후대가 살고 우리 후대로 말미암아 현장과 미래가 살고 대학이 살고 세계가 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복음 필요한 237 치유 서밋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주께서 종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장에서의 기도와 헌신과 생을 건 삶을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 있게 하옵소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